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호국 영령을 잠시나마 추모하는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잠시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5일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서류를 제출하고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7일 공화당 첫 경선이 진행되는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출마 선언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아이오와주는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지역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간 부통령을 지낸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복이었지만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대통령 선출 마지막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 상하원 인준을 거부하라고 지시하자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던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사당 밖에 교수대를 설치하고 펜스를 목매달자고 외치는 등 공화당의 배신자로 낙인 찍기도 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콧 상원의원, 에이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유력 후보는 역시나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최근 공화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력 경쟁 후보인 디센티스 주지사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반트럼프 표가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경선 때도 공화당 후보 난립으로 35%의 득표로 공화당 최종 후보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부를 잘 아는 데다 공화당의 정통 보수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최종 후보자 낙점까지는 아직도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이 지난 4월 야심차게 내놓은 고금리 저축계좌 이용자가 자신의 돈을 인출하는데 몇 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일부 애플 저축계좌 이용자들이 돈을 인출하는데 몇 주가 소요되는 등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리 4.15%의 저축계좌 상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출시 당시 빅테크 기업이 금융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금융업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주목받았습니다. 또 당시 미국 저축내금 평균 이자율인 0.37%의 10배가 넘는 고금리 상품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틀랜타 주민인 네이선 태커 씨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15일 애플 계좌에서 JP모건 체이스 계좌로 $1,700를 송금했지만 3주가 지난 이달 1일에서야 JP모건 체이스 계좌에 돈이 이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고객서비스 부서에 전화를 걸 때마다 며칠 더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객들도 애플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WSJ는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고객 서비스 직원들은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고 돈을 보내는 애플 계좌와 받는 계좌 양쪽에서 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5월 1일 이체한 돈을 3주 넘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신규 계좌에서 이체가 발생할 경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업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신규 계좌에서 잔액의 상당 비율이 이체될 경우 5일 정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대다수 고객이 자금 이체 지연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제한적인 경우 계좌 보호를 위해 설계된 프로세스로 인해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은행 컨설턴트인 데니스 로멜은 은행이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송금을 연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연 기간이 2에서 4주나 된다는 것은 확실히 너무 길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박찬희였습니다. 3일 낮 11시 30분께 시민단체가 참배하러 온 사단법인 특전사동지회의 방문을 막아서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위 문 앞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특전사회와 함께 3일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을 기리고 사죄와 참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를 밝혔었습니다. 이에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5월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대규모 참배 저지를 예고하면서 충돌이 예고됐고 안전을 위해 경찰 병력 수십 명도 배치됐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19일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회의 대국민 공동선언이란 정치쇼를 펼치며 기습적으로 민주묘지를 짓밟았다면서 기만적인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와 광주 전남시 도민에게 진실한 사죄 없는 특전사동지회의 민주묘지 참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책위가 이날 특전사회의 참배를 막기 위해 동행한 5월 어머니 중 하나인 임금단 어머니까지 같이 막아서면서 흥분한 518 회원과 대책위 간 몸싸움까지 발생했습니다. 임금단 여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사망자인 김경철 씨의 어머니입니다. 김 씨는 처남이 영암에 간다기에 배웅을 하러 가던 중 70수여단의 무차별 살육 작전에 휘말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정예자여서 상황을 알 수 없던 김 씨는 연행된 직후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날 양측의 주장은 부상자, 공로자, 특전사회 진영에서는 당신들이 뭔데 민주주의 문을 막냐? 아드님이 여기 묻혀 계신데 참배를 막는 것이 말이나 되냐? 1980년 5월에 일은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 막지 말아달라는 등을 주장했고 대책위 측에서는 5월 어머니를 앞세워서 분탕질이냐? 5월 어머니 아버님 그냥 가세요 뭐 덜라고 그래라며 맞섰습니다. 두 단체가 충돌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자 경찰은 곧장 인간벽을 세우고 두 단체를 분리했습니다. 임성록 특전사회 광주지부 고문은 막아선 기동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완강했던 양측의 대립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5월 단체와 특전사회가 한 발 물러나면서 정리됐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민주주의 문 밖에서 묵념하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임 여사는 지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우리한테 용서를 빈 사람이 없고 맺힌 눈물을 닦아준 사람도 없었다며 이제 특전사가 먼 곳에서 와서 사죄한다고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 것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도 참배하지 못한 임성록 특전사회 광주지부 고문은 저희는 가해자다. 43년 동안 어머니께서 흘린 눈물을 최근에서야 닦아드리고 진정으로 사죄드리려고 왔다면서 참배하는 방법과 사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은 참배를 막는 단체는 정치단체이지 시민단체가 아니다. 518의 역사도 모른다며 5월 단체 피해자들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 진압군으로 왔던 3공수, 7공수, 11공수 등의 사단을 차례로 방문하며 사죄를 받았다. 대책위가 특전사 사죄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냐? 진정한 사죄의 조건이 무엇인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남자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 이상 증세가 있었다고 그의 딸 탈룰라 윌리스가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더 가디언 등은 지난 1일 패션 잡지 보고에 기고한 탈룰라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딸 탈룰라는 아버지의 이상 증세는 일종의 무반응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가족들은 그것이 청력 상실 때문이라고 여겼고 영화 다이하드가 귀를 망쳐놨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탈룰라는 아버지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도 지난 4년간 식욕 부진에 시달리는 등 스스로 건강하지 못해 회피와 부정으로 일관했다고
아버지와 일반인과의 차이가 없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지만 말할 때는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한다며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지만 아버지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데에서 위안을 얻는다며 자신과의 추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나를 대비해 많은 사진을 남기며 그 시간을 음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브루스 윌리스는 실어증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로 할리우드 영화계 은퇴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실어증은 뇌의 병적 변화로 인해 언어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1년 만인 지난 2월 윌리스 가족은 윌리스가 전두측두엽 치매 FTD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뇌 전두엽과 측두엽의 신경세포 손상이 원인이 되는 FTD는 언어와 판단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브루스 윌리스는 존 맥티어넌 감독이 연출한 1987년대 히트를 친 다이하드를 통해 세계적 액션 스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후 골든글로브상, 에미상 등을 받았으며 2006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V뉴스입니다. 강수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군협회 로스앤젤레스 지부가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롱비치 힐튼 호텔에서 주최한 육군 창설 248주년 기념 아미 볼 행사가 약 400여 명의 현역 장병과 웨스트포인트 생도 대표, 협회 회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됐습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인 로맨 모랄레스가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전 참전 유공자인 로만 모랄레스 씨는 한국전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감격스런 자리에 참석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기억에 남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행사 안내서 마지막 장에는 한국전 참전사단인 미 44단과 대한민국 육군의 특별한 동맹을 함께 기념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만규 육군협회 미국 지부장은 미 44단과의 동맹을 맺은 마당에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만규 회장은 미군 현역 장병과 그의 가족을 함께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미육군협회와 그 임원들의 노고와 봉사를 아낌없이 제공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의 노고와 봉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탁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잘 아시겠지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